여러분, 더운 여름날 등골이 오싹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기료가 오른다고 하죠. 이달부터 전기 1kW 시당 전기료가 5원씩 인상돼요. 이번 전기료 인상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국전력의 어마무시한 적자 때문이에요. 지난 1분기 영업 손실액이 무려 7조 8천억 원. 지난해 한 해 동안 영업 손실액이 5조 8천억 원이었는데 단 3분기 만에 이 액수를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한전이 올해 30조 원의 영업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기사들이 터지고 있고요. 심지어 상장사인 한국전력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보도들도 보여요. 사실 한국전력의 적자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료 인상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당장 전기료 인상이 당위성을 갖췄느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맞물려서 전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도 노이즈를 만들고 있어요. 때문에 정작 논의돼야 할 것들은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넘버스에는요, 한국전력이 왜 전기료를 올리는지, 대규모 적자가 진짜 세간의 주장대로 탈원전 때문인지,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한국전력 적자의 원인은요,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한국전력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요, 도매 전력 시장을 통해 한국수력 원자력하고 5개의 화력발전회사 등 6개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와요. 그리고 이걸 일반 고객들한테 파는 형태죠. 한국전력의 지난 1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한전은 도매 시장에서 1kW 시당 149원에 전기를 사왔고요, 이걸 일반에 평균 114원에 팔았어요. 다시 말해 1kW 시당 손실액이 대략 35원 정도 되는 거니까 전기를 파는 족족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치냐면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전력은 도매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한 가격이 단 한 번도 100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가격이 단 1년 만에 149원으로 60원 가까이 튀어버린 거니까 그만큼 한전의 원가 부담이 엄청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에너지원별로 원재료 구입 현황을 보면요, 원자력을 뺀 유연탄과 LNG에서 무려 100% 넘게 매입 가격이 증가했어요. 특히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그 여파로 LNG 가격은 무려 150% 넘게 증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원료 가격 인상에 맞게 전기료도 인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해 1분기 도입된 연료비 원동제가 바로 그 근거인데요. 근데 사실 이 제도가 되게 유명무실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 제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료를 분기당 3원, 연간으로는 5원을 초과해서 올릴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전기 원가가 판매 가격 대비 35원이나 초과해버린 거니까 한국전력으로선 지금의 제도 하에선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지금의 적자 상황을 채권으로 메우고 있어요. 5조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10조 3천억 원의 채권을 찍어냈고요,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무려 14조 2천억 원어치를 발행했어요. 워낙 채권을 많이 찍어서 시장에 공급이 많은 상태고요. 여기에 금리도 상승세다 보니까 이자율도 최근 4.2%까지 올라갔죠. 그래도 한국전력이 지금은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금융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면 적자가 생길 때마다 채권을 찍어서 막는 것도 어느 순간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때문에 한국전력은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보다 전기료를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또 부담인 게,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잖아요. 밖에서 밥 한 번 사 먹으려면 10,000원을 훌쩍 넘게 내야 되고요, 또 차에 기름 한 번 꽉 채우려고 해도 10만 원은 넘게 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많이 올려버리면 그만큼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한전의 입맛에 맞게 제도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과 정부고요, 또 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정부니까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가 바로 정부인 거예요. 또 전기료 인상은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고요. 이건 다시 말해 결국 전기료 인상은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로선 민생 경기가 나빠지고 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까지 전기료를 크게 올릴 만한 매력을 느끼기 어렵겠죠. 근데 최근에 한전 적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논란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원가 부담이 커진 게 지금의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죠. 결론을 말하면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한국전력의 지난 1분기 보고서를 다시 보면요,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전체 에너지 생산 실적에서 원자력이 47%, 화력발전이 5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원재료 매입액을 보면요, 원전 연료는 단 1,728억 원으로 화력에너지원인 유연탄과 LNG를 합친 액수인 7조 원의 2.5%에 불과합니다. 하거든요. 다시 말해 원자력은 비용 관점에서 유연탄과 LNG에 비해 무려 30배의 효율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원자력이 이런 강점에도 탈원전 논리가 절반의 진실인 이유는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도리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 정부의 임기 초인 2018년 말 원자력 전력 생산 실적은 13만 3,500기가와트시였는데 2021년 말 15만 8,000기가와트시로 3년 사이 18.4%나 증가했어요. 이 기간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23.4%
24%에서 27.4%로 4%포인트 증가했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당초 공약이었던 신한우 3, 4호기 건설 중단이나 또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중단은 모두 이루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원전 가동률도 2018년 66.5%에서 지난해 76%, 올해 1분기엔 82.5%까지 늘어났으니까요. 탈원전 때문에 원가가 올라서 적자가 터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 투자 때문에 한전이 빚더미에 앉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국전력의 투자액을 보면요. 지난해 전체 투자액 14조 3,900억 원 가운데 신재생 발전 설비는 6,390억 원으로 4.4%에 그쳤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 내 단기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꾸준히 늘어온 건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전력이 분기 7조 8천억 원, 연간 30조 원의 적자를 본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원자력 발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원자력이 가진 위험성 때문에 어디에 짓느냐도 문제고요. 또 사용 후 핵 연료 폐기물을 어디다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논란도 있죠. 현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전체 에너지원의 3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안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선행과제가 될 듯해 보여요.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이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전기 판매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는 반면 원재료 가격 상승 리스크에는 항시 노출되어 있죠. 그래도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력 가격 상승을 이끌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5월부터 다소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또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유 가격 또한 지난 6월부터 내림세를 타고 있어요. 또 유연탄과 우라늄 같은 에너지원도 지난 2분기부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죠. 다만 증권가에서는 적어도 올해 2분기까지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전력시장 제도를 개편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다시 말해 제도를 바꿔서 아까 말했던 1kW 시당 5원의 한도를 그 이상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당장 원료 가격 상승이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만큼 어느 정도의 추가 가격 인상은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향후 원료 가격이 낮아진다면 전기료 또한 당연히 낮아져야 될 거고요. 또 전기료 인상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잘 마련해야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체 탄소 배출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감축이 필수예요. 이런 관점에서 결국 화력 발전은 지금의 추세대로 계속 줄여나가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탄소 배출을 덜 일으키고 상대적으로 원가 변동성 부담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필요해 보이죠. 이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화력 발전과 발전 단가가 비슷해지는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향후 원자력 발전이 주력 에너지원이 된다면 만에 하나 있을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적자 그리고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사실과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당장 물가가 엄청 높은데 여기에 전기료까지 오르면서 저희 같은 서민들은 부담이 커지고 있죠. 부디 하루빨리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고 또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부담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취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